해외에서 토르 라그나로크가 호평 일색입니다. 현재 로튼 토마토 98%를 유지하면서 흥행 순항 중인데요. 이렇게 라그나로크가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이유는 토르 시리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고 기존 토르 영화하고 180도 달라진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건 트레일러 영상이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레드 제플린의 신나는 음악, 화려한 영상미와 로고, 토르와 헐크가 주고받는 대화까지 가오갤의 풍미가 많이 느껴질 겁니다. 일단 토르 라그나로크는 도입부부터 유쾌하고 호쾌하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영화가 나아갈 방향을 오프닝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토르가 체인에 묶인 채 개그를 치는 장면은 재미있고 수르트와의 전투 장면에선 화려하고 빠른 액션을 보여줬죠. 여기다가 레드 제플린의 음악까지 나와주니까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토르 라그나로크는 오프닝부터 시작된 B급 감성의 유쾌함이 영화 내내 이어집니다. 그 중에 헐크와 토르의 대화나 살려줘 작전이라든가 비행선에서 뛰어내린 배너처럼 정말 웃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그나로크의 모든 장면이 재미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슬랩스틱이나 이해하기 쉬운 건 웃긴데 영어로 비꼬거나 비틀거나 하는 식의 말장난들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 부분이 웃음 포인트구나 하고 인지를 해도 웃고 있지는 않죠. 저는 월요일 언론 시사회에서 그 분위기를 보고 왔는데요. 관객들이 웃는 장면, 안 웃는 장면이 똑같은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대사가 품고 있는 의미를 100%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얘는 도대체 이런 대사를 왜 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장난들이 꽤 된다는 거죠. 이런 대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화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반에 깔린 코미디나 B급 감성을 좋아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신나는 액션, 음악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코미디까지 가미되면 오락 영화로는 그만이죠. 다만 일부 관객은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 영화의 액션이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할 사람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르 대 헐크 액션 시퀀스나 헬라의 아스가르드 전투가 가장 인상적이죠. 저는 액션만큼은 지금까지 나왔던 토르의 액션 중에 제일이라고 보고요. 새로운 액션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토르 대 헬라의 전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아스가르드에선 무적이라는 헬라의 설정상 토르가 상대가 될 리 만무하지만 적어도 신 대 신다운 그런 스케일의 전투를 기대했는데 마지막 전투에선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토르, 헐크, 로키 같은 기존의 캐릭터들은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MCU에서 많이 등장했던 기반이 잘 닦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잘 살렸냐? 그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먼저 헬라의 힘을 엄청 강하게 묘사한 건 좋았습니다. 묠니르를 맨손으로 부숴버리고 아스가르드를 홀몸으로 쓸어버리는 장면에선 대단한 존재감을 뿜어내죠. 그런데 이 헬라가 정말 센 건 알겠는데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딘에 대한 배신감, 자신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아스가르드에 대한 배신감을 너무 짧게 요약하고 이야기를 급하게 진행시키는 바람에 자칫 평면적인 악당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힘센 빌런이 멋있는 빌런이 아니라는 건 여러 히어로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MCU에선 로키나 제모남자, 가장 최근엔 벌처를 들 수 있고 DC에선 조커, 펭귄맨 등등이 있죠.
이 빌런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서사를, 어쩌면 히어로보다 멋있는 사연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지독하고 악독한 빌런일지라도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거죠. 반면에 관객이 헬라에게 공감하기에는 이야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헬라의 캐릭터 설정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지만 헬라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 묘사에 공을 덜 들였기 때문인데요. MCU의 역대급 빌런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아쉽네요. 스커지는 살기 위해 헬라를 보좌했다가 그녀의 냉혹함에 점점 죄책감을 느껴가는 캐릭터입니다. MCU에선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커지는 헬라가 혼자 독백을 할 수 없으니 헬라의 생각이나 신경을 관객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관객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로 소모된 느낌이 더 강합니다. 코르그와 미에크는 원작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워낙 분량이 적은 탓에 그 매력을 완전히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미에크는 끽끽대기만 하다가 끝나버렸죠. 그래도 이 두 친구는 다음 영화에서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을 기약해보도록 하죠. 캐릭터들의 등장 방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인물도 사건도 많았던 이번 영화에서 전개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물의 등장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다 보니까 인상적인 등장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거나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헐크가 사카르에 어떻게 간 건지, 오딘은 정말로 힘이 약해져서 죽은 건지, 토르랑 로키가 지구에 왔을 때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바로 알아차렸는데 헬라가 지구에 왔을 때는 왜 몰랐는지 등등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죠. 문제는 지금 말한 것들 말고도 이야기 구멍이 듬성듬성 많기 때문에 관객이 매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각본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영화는 그저 웃고 즐기면 된다는 관객분들에게는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선 기존 마블 작품들을 오마주한 장면이 많습니다. 토르를 내팽개치는 이 장면은 어벤져스 1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땅에 내동댕이 치는 박자와 행동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키의 반응이 압권이죠. 배너를 헐크로 되돌리는 주문은 어벤져스 2의 것과 동일하죠. 마블 영화 팬이라면 당연히 한눈에 알아보겠지만 마블 영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게 뭘 오마주한 건지 잘 모르겠죠. 이제 마블 영화도 작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를 안 보셨거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즐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슬슬 드네요. 사카르 행성은 차원문으로 떨어지는 쓰레기들, 독특한 건물 양식들, 그랜드 마스터가 지배하는 이 세계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소품, 장소, 의상까지 영화의 미장센이 훌륭했죠. 발키리와 헬라의 전투는 그 빛깔, 색감에 정말 공들인 티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미가 좋았습니다. B급 감성이 충만한 마블 영화는 단연코 가오갤2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묵직한 마블 영화의 끝은 윈터 솔저라고 생각하고요. 토르 라그나로크는 가오갤의 전철을 밟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오갤2만큼 인상 깊지는 않았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가 볼만한 영화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토르 영화 중엔 제일 재미있고 유쾌하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용이었습니다.